두 번째 방법은 핵심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전달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제 말을 할 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들어가라. 그럼 길을 잃었을 때도 다시 그 주소를 찍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라도 말을 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인 분들이 더 많이 발생돼요. 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저것도 얘기해줘야지 이러면서 길이 이제 이렇게 새게 되죠.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어 인생의 확실한 변화를 선물하는 강사 트레이너 민진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엄청 긴장하시는데 이 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스피치라는 것과 스피치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처음 시작할 때 긴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긴장하고 수영을 처음 배울 때도 긴장하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도 긴장을 하죠. 왜 긴장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말은 누구나 매일 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일상 대화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말해야 하는지, 어디를 보면서 말해야 하는지, 몸의 자세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목소리의 리듬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배워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몸이 당황하게 되죠. 머릿속에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몸이 그 상황을 낯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알게 되면 긴장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긴장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말하기는 감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긴장을 감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행동이 있다는데 이런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긴장을 감추려고 할 때 오히려 긴장이 더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긴장을 하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긴장하면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기 위해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 자주 끊기거나 더듬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호흡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면요,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긴장을 하면요, 주변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떨리거나 얇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염소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결국 그게 나한테 들리면서 나의 불안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타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숨기려고 하기보다 몸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조절해도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호흡을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훨씬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전달을 하려는 그 마음에 더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말하기보다 이렇게 전달하려는 그런 태도와 전달력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되죠. 긴장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말하다가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공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죠. 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갑자기 다음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 그 순간 사람의 몸은 바로 긴장 상태가 되죠. 불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하게 돼요. 다 준비하고 했는데도 원래 나 좀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긴장되면 생각보다 말은 논리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죠. 그런데 보세요. 말을 하다가 딱 멈췄어. 생각이 안 나. 그럼 거기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면서 그 사람들과의 같은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간에 혼자 머물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나한테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에게 더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고 앞에 있는 청중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더 안 좋은 인상을 남기죠. 내가 정말 생각이 안 난다? 예를 들어 필름이 끊겼다? 그럼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아주 멋지고 완벽하게 하고 내려오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해서 머리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럴 때 가만히 멈추고 두려움과 그 답답함 속에서 오래 있을수록 청중과 나 사이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낼 때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는 것. 이 감사합니다는요 모든 것을 일단 마무리할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째 방법은 핵심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전달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제 말을 할 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들어가라. 그럼 길을 잃었을 때도 다시 그 주소를 찍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라도 말을 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인 분들이 더 많이 발생돼요. 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저것도 얘기해줘야지 이러면서 길이 이제 이렇게 새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 다른 길로 새고 있을 때 말을 잘하기 위해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지 하면서 이 문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피치를 배우면 인생의 기회가 커집니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투자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강의나 방송을 할 때 결국 기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핵심 문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피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넓혀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말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한 번 더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리를 방지할 수 있다. 내가 핵심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 문장을 정해놓고 말을 하시고요. 마무리할 때 생각이 안 난다면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렇다면 긴장했을 때 특히 무너지기 쉬운 발성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땐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긴장을 하죠. 그럼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호흡의 위치가 올라가게, 호흡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할 때도 더 입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고 인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더 가볍게 이렇게 들리는 이유도 호흡의 위치가 안정화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속도가 무너집니다. 긴장을 하면 빨리 끝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좀 까먹을까 봐 바바바바박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요. 호흡이 뭉개지고 발음도 뭉개집니다. 그리고 전달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긴장했을 때 발성의 문제라기보다 호흡과 속도의 문제라고, 호흡과 속도에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갑자기 긴장 상태가 돼서 말문이 막혔을 때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복식호흡 방법이 있죠. 이렇게 참는 방법이. 자, 이 복식호흡을 화장실 변기 칸이나 이렇게 혼자 있는 곳에서 3번 이상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자, 손바닥 앞 5cm 앞에 손을 대시고요. 턱이 빠진 사람처럼 턱을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따뜻한 입김을 불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배가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때 이 들어간 배를 잡고요. 가슴이랑 얼굴에 힘을 풉니다. 그리고 숨을 참으세요. 15초를 참았어요. 그 다음에 놔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내리는 방법을 화장실 간 혹시 혼자 있는 상황에서 3번 이상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장에 들어가서는 첫 어절에 배를 누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게 아니라 첫 어절에 배를 누르면서 속도를 조절해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시간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갑자기 이제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도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이죠. 말의 첫 어절에 배를 먼저 누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말의 속도도 잡히고요. 말의 호흡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말 앞에 안에 시작하기 전에 배를 먼저 누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를 누르면서 말을 해볼게요. 훨씬 안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시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청중들에게 더 잘 전달되고 나의 호흡도 더 안정화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긴장되는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될 때 시선 처리가 불안정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시선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시선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선이 흔들리면 말의 내용이 좋아도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선을 기술이라기보다 관계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보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눈을 똑바로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그걸 더 피하게 돼요. 눈을 계속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은 더 힘들어서 아유 때려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표정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더 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휴대폰을 이렇게 가로로 두고 그 휴대폰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 어디를 막 정확히 봐야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게 되죠. 그 느낌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눈만 정확히 보려고 하기보다 자, 얼굴 전체를 편안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시선이 덜 흔들리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시선을 말하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의 표정을 보면서 말하면요,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말을 하면 말하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1대 다수 상황입니다. 아유, 이건 정말 큰 곳이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서만 이제 발표 불안이 있고 떨림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은 100명, 200명은 괜찮은데 1명, 2명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제 1명, 2명 이렇게는 괜찮은데 100명, 200명 이런 데서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원이 많은 곳에서 더 떨리겠죠. 그럼 시선은 더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많은 곳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너무 떨린다. 그러면 그 사전에 그 강의장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 강의장의 크기와 사람의 위치에 따라 지그재그로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럼 시작할 때 무슨 지그재그에 떨려 죽겠는데 강사님. 맞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분을 조금 지그시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좀 강연장이나 그 사람의 인원의 위치에 따라, 왜? 테이블에 따라도 인원의 위치들이 다르잖아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지정해 놨던 지그재그를 통해서 한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시선을 연습할 때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 한 명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뭐 대본 같은 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에서 그 반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막 시선이 불안하다는 보면 여기저기를 다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또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한 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시선 연습은 됩니다. 저희 같이 뭐 20, 30대 분들은, 청년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거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많이 느끼죠. 그러면 이제 이 면접관들을 말하는 감자라고 생각을 해라. 혹은 이제 인형을 깔아놓고 연습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인형을 놔라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떨림이 없어서 뭐 시선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모의 면접을 하는지. 그러니까 시선을 맞추는 이제 동작이나 느낌은 조금 알게 되겠지만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과 우리가 말 잘하다가도 살아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몸에 오는 근육은 다르거든요. 도움은 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실제 이제 사람과 마주치면서 한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감각을 느끼고 떨리는 와중에도 내가 그 말할 수 있는 그 감각, 그것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운을 떼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드리브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더 잘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애드리브를 준비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당황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바로 대답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답하려고 하기보다 질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말해야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한 몇 초의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생각할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네. 그거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질문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한 문장을 먼저 말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한 질문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해둔 한 문장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준비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요. 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연결 문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죠. 이런 문장은 어떤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결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시작 문장 몇 개를 이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핵심을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주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애드리브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면 말의 흐름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핵심을 먼저 말하면 전체 구조가 훨씬 안정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말씀드리죠. 정리하는 시간에 정리해서 핵심 문장을 2가지씩으로 먼저 던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의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가시면요.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특정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의 갑자기가 아니라 평소에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네요.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을 항상 이제 당당하게 하고 좋은 발성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돼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데 습관이 돼 있으면 그건 평생 가요. 왜? 말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운동은 좀 하다가 안 할 수 있죠. 근데 말은 내가 습관이 들면 계속 한단 말이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습관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어느 순간 내 것이 되겠죠. 강사님께서 만나셨던 수강생 분들 중에 발표 공포증이 엄청 심했던 분이 개선된 사례도 있을까요?
그분의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좀 핵심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도 궁금해요. 너무 많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겠죠. 이렇게 저의 교정의 핵심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가장 먼저 그분만의 긴장의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공포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이유로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들마다 긴장을 만드는 습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이 막히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긴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발표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수강생 분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굉장히 숨이 짧아지는 습관이 있어서 숨이 짧아지다 보니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말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분은 본인의 문제를 나는 발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하기 연습 이전에 호흡을 안정화시키는 연습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호흡을 안정화시키고요. 호흡이 급해지는 순간을 완화를 시켰죠. 속도가 안정되니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그러면서 발표 불안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고 변화하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성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유를 알게 되면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수강생분은 내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말의 흐름이 자주 끊겼죠. 이분에게는 말의 구조를 먼저 단순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정리되자 말을 이어가는 부담이 줄어들었죠.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 전달하려는 핵심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발표 공포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반복되면서 긴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없애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만의 긴장을 만드는 습관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세가 좋다거나 당당하다고 느껴지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에는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 저에게 느껴지시나요? 목소리에 울림과 또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이 여유라는 건 여유면 막 천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말할 때도 여유가 느껴지고요. 천천히 말할 때도 그 여유가 있어요. 자, 급하게 밀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목소리입니다. 당당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크기만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편안하게 울려서 크게 나는 목소리입니다. 호흡이 안정되어 있고 소리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지죠. 여유가 느껴지는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더 신뢰감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당당한 것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도 함께 달라집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하면 표정도 함께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너 말할 때보다 표정이 이상하냐라고 하면 발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턱 주변, 얼굴 근육도 함께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표정이 굳어 보일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성 훈련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표정이 함께 부드러워지고 그냥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몸이 편안해지면 표정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숨겨져 있던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표정과 눈빛도 함께 변화됩니다. SNS에서 유명했던 주기자 말투나 MZ세대의 말투들도 사실은 좀 당당하고 당돌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왜 저희가 들을 때는 조금 불편한 모습이 좀 느껴지는지 왜 그런 걸까요? 말투에는 분위기 만드는 요소, 그리고 전달력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죠. 근데 딱 주 기자님이 다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시선이 좀 불안하고요. 교양식에 나왔는데 제가요. 막 이렇게 좀 호흡이 없이 이렇게 딱딱 아이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끄듬을 흐리고 네, 아이 같은 톤이 나오고 읽는 듯한 느낌들이 나옵니다. 이런 억양들이 상당히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요. 이미지에 저 아이 같다, 긴장했다라는 느낌을 바로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의 의미와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들려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 끝을 흐리지? 저렇게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이런 것들만 보거든요. 말의 내용을 안 본다는 거죠. 말은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아이 같고 너무 애쓰고 불안한 느낌이 들면 아무리 또박또박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감 있게 안정적이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그 황금 시간, 골든 타임이 혹시 있을까요? 피디님, 저랑 딱 봤을 때 제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시작하고 나는 한 10초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파악하게 되죠. 첫인상은 보통 시각적인 요소에서 시작이 되지만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괜찮은데? 봤다가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봤네?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 들이죠. 자, 한 문장만 말해도 이 사람의 말하기 습관이 어느 정도 저는 너무 느껴져요. 보통 사람보다 더 느껴지겠죠.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리듬, 단어 선택, 문장의 구조. 이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한 문장이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죠. 그냥 사람들 막 깊숙한 곳에서 첫 마디를 딱 서로 던지면서부터 나 얘보다 좀 세네. 아니네, 약하네, 막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결정을 짓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죠. 자, 반대로 호흡을 충분히 사용해서 차분하게 시작하면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말의 내용 이전에 말하는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목소리와 표정, 태도,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당함을 어필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3개 순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호흡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달라요. 자, 안정된 호흡. 많은 분들이 딱 앞에서 말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이 호흡이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다르죠. 이 호흡이 떠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에 불안이 생기고요. 몸에서 그런 호흡의 불안정함이 느끼면서 나를 더 긴장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말하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이 짧아지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떨리는 상황이 발생되죠. 자, 호흡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이 됩니다. 내 말하기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하기의 첫 번째 출발점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호흡이요. 두 번째는 몰입과 여유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하든 천천히 말하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급하게 막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요. 차분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몸의 긴장이 막 더 올라가요. 반대로 전달에 집중해야지, 내가 말하는 것에 나 몰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말의 속도가 안정화가 되고 여유가 생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 이 몰입과 여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몰입과 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전달에 집중하고요, 몰입함. 그리고 이 몰입이 강화되면요, 무대 장악력이 강화되겠죠. 세 번째는 핵심을 2갈씩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2갈씩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편안해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전체 구조가 훨씬 또렷하게 전달되죠. 예를 들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후 결론을 말하는 것보다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하기 편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하기는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 이전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당당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우와! 자신감 있네? 라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호흡 5분의 기적. 일어나서 첫 5분의 호흡의 기적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소리는 근육과 습관의 영향을 받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의 긴장이 비교적 적은 상태죠. 이때 올바른 호흡과 발성 패턴을 먼저 사용을 하면요, 하루 동안 말하는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5분 정도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복식 호흡을 3번 이상 하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바로요. 내가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 말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일단은 일어나서 5분만 좀 써봐라. 그럼 호흡이 내려가 있죠. 그 내려간 상황에서 계속 그 상황에서 소리를 사용한다고 의식을 하면서 말하면요. 따로 연습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죠. 턱 내리고 하면 배가 쑥 들어가죠. 그때 항문까지 힘을 주고 가슴이랑 얼굴에 힘을 빼고 숨을 참아요. 그러다가 쉬세요 하면 이렇게 몸 안에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는 거죠. 이 호흡을 일어나서 3번 이상 해보시고요. 그리고 호흡이 내려간 지점에다가 입이 배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식하면서 말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5분 정도가 사용이 될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복식호흡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식호흡에서 좀 더 심화된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명발성, 울림 있는 발성을 위한 강화 트레이닝인데요. 바로 흐음아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트레이닝은요. 민지나 강사의 유튜브 채널 본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트레이닝 방법이거든요. 흐음아. 자, 복식호흡을 먼저 일단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대가 울리는 몸의 진동을 느끼면서 흐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소리를 낸다기보다 몸 안으로 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흐 다음에 음이 있어요. 음을 발음을 하지 마시고요. 흐 안에 음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흐 안에 음을 끼운다고 생각해서 호흡을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진동이 되는 느낌이 와요. 여기서 배꼽부터 항문까지 지퍼를 잠근다고 생각하고 쫙 쥐어짜면서 턱이 빠진 것처럼 얹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좀 이해는 어려우실 텐데 하시다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소리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배 압력으로만 울림이 증폭되는 감각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울림으로 나는 건데 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무조건 위쪽에 힘을 빼셔야 조절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시간 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훈련 익숙해지면요. 하루에 5분,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복식호흡 3번, 흐음아 트레이닝 3번을 한번 일어나서 첫 호흡에 맡겨보십시오. 꾸준히 반복하면 충분히 좋은 변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는요, 타고난 것 이전에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꾸준함이 특별한 목소리를 만듭니다.